네, 우리 장 감독님 한 달에 얼마 버시죠? 한 달에 뭐 벌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예. 한 달에 얼마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은 도대체 어떻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됐는가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썼는가? 그거 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 2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학의 역사 한번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아담 스미스는 1723년에 태어나서 1790년에 죽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바로 1776년 그러니까 50대 중반쯤 되는 나이에 국부론을 썼어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국민의 1년 동안의 노동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 및 편의품 편의품이라고 하면 뭐 약간의 사치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본원적으로 공급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것부터 보면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국부라는 것입니다. 내셔널 웰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의는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한 그 GNP, 국민총생산의 정의의 기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총생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거든요. 뭐 기계나 원료 이런 거 말고 직접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것들의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 첫 문장의 두 번째 구절은 바로 국부가 그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여기에는 수입된 것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부라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것은 뭐에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주어가 뭐였어요? 모든 국민들의 1년 동안의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부의 원천이다라는 걸 주장을 했던 거죠. 마르크스는 원래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출신 사람이었는데 계속 20대 이후에 위험인물로 찍혀서 유럽 여러 군데를 망명하듯이 떠돌다가 1849년에 31세 되는 해에 런던에 정착을 해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혁명운동가, 그다음에 마르크스가 가졌던 유일한 직업은 저널리스트거든요. 젊었을 때. 그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서는 뭐 자유기고가 정도였는데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지배했던 정체성은 분명히 경제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작은 그 유명한 자본론, 다스 카피탈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 금서로 되어 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본론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하면 사회주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가 뭔가를 마르크스가 말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겠다 이런 책이기 때문에 자본론에서 뭔가 대단히 급진적이거나 대단히 혁명적인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서 자본론을 읽기 시작하면 사실 금방 지치고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소외는 독일어로는 엔트프렘둥 해서 그냥 프렘트라는 게 낯설다, 영어로 스트레인지 이런 거기 때문에 낯설게 한다. 사실은 뭐 일상적인 용어로도 어딘가에 가서 굉장히 낯선 느낌을 받고 외로운 느낌을 받고 이제 이런 말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노동의 생산물도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노동 과정에서 뭔가 소외되고 자기 마음대로 노동 과정을 주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분업 같은 것이 진전이 되면서 너무 파편화된 너무 단순 반복적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라는 것은 실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 플러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렇다면 이제 마르크스의 논리는 자본주의가 극복이 되면 사실 소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멜더스는 경제학자로서보다는 사실 인구론의 저자로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구론의 저자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론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류가 식량 부족 문제, 기아 문제 이런 것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암울한 비전이죠. 이런 걸 제시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뭔가 수단을 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자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이 되고 그 책이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멜더스가 떠올랐는데요. 그 지구가 다 얼어붙어서 계속 기차가 무한히 돌고 있는데 그 맨 앞에 가면 윌포드라는 인물이 그 기차를 설계해서 그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 뒷칸에 가면 막 사람들이 벌레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포드는 그런 것들이 이 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야 이 시스템이 다 같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의 반란조차도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멜더스가 말하는 적극적 억제 같은 거예요. 가끔 반란 한번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다시 한번 떨어내고 새로운 균형을 향해서 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 인간은 빈곤하고 불쌍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은 그 종으로서의 인류가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개별 인간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동정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